전 세계적으로 복지 선두주자인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루카스 씨. 최근 허술한 복지 정책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지의 선두주자 독일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30여 년간 살아왔던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마저 했던 루카스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독일 언론에 보도된 씨의 이야기와 그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 사는 35세 루카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뛰어난 유럽의 독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죠. 취미가 여행이라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모국의 복지에 대해 자랑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최근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인 건 늦게나마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베를린에 살던 우리 가족은 최근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뮌헨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죠.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뮌헨은 바이에른 주의 수도로 아름다운 건축물, 박물관, 공원 등 독일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저와 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아버지께 생일 선물로 가족 여행을 선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하고 예약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여행이죠. 그러나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우리의 바람과 달리 아버지의 생신날에 우린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뮌헨은 베를린으로부터 58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7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가는 만큼 여러 대비를 많이 했지만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잘 달리고 있던 주행차선 앞에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이 응급차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죠. 다행히 모든 가족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면했고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우리는 가까스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며칠 뒤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눈동자가 가운데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사고 때문에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경 없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셨고 주변 친척들 모두 눈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특히나 눈동자가 가운데로 오지 않는 상황이라 온 가족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을 가기 위해 서류를 한 뭉치 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담당 의사를 만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1분 1초가 아까운 긴급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너무 초조해졌습니다. 가까스로 담당 의사를 만났지만 기본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MRI와 PE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사는 베를린은 병원이 많아서 그 정도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죠. MRI와 팻-스코트 촬영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시신경 쪽에 뭔가가 보이는 것 같지만 정확한 것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집에 가면서 안과를 들렀고 역시 예상한 대로 또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은 황금 시간이 중요한데 이렇게 2주일 정도를 허비하다니 너무 안타깝고 점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날이 갈수록 아버지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면서 걱정과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안과 진료일이 다가올 때쯤 상황이 더욱 악화하였죠. 기다리고 기다려서 안과에 갔지만 정작 진료는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 결과는 5일 뒤에 다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3주 정도를 정확한 진단도 못한 채 아버지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온 가족은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안경을 맞춰야 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고 주변 나라들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비슷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해결책은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들이 많아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정리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시력 검사를 받은 뒤에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떤 한 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대략 1시간 정도면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듣기 위해 안과를 방문했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발살바, 망막 손상병증을 앓고 계시다는 겁니다. 발살바 망막병증은 망막 내 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손상되어 혈관이 더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질병인데 이런 영향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은 얼마간 증상이 발현됐다가 나기도 하지만 아버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일단 안약을 넣으면서 시력이 돌아오길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워낙 진단하기 어렵고 대개는 수일 내에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후유증이라고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안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점차 일상생활도 회복되었죠. 하지만 한번 가버린 시력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의 글씨는 물론 건물 간판의 글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아버지를 위해 급하게 안경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경을 제작하기 위해 또다시 안과를 방문해서 몇 주간을 기다리며 검사를 하고 안경원에서 제작할 생각을 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때 스쳤던 생각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분이 말했던 한국 안경에 관한 이야기였죠. 며칠도 아니고 단 1시간 만에 안경 제작이 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고심 끝에 속는 셈 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이고 과장된 이야기면 어찌하느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또다시 몇 주를 기다리며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아버지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정말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으로 유럽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쾌적하고 큰 규모의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며 한국 고유의 풍경과 가을 단풍이 아주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목적인 안과를 향해 달렸습니다. 한국의 안과는 대부분 안과병원과 안경원이 한 곳에 같이 있거나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안경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와도 장소를 헷갈리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접수하자마자 알게 됐죠. 안과 병원 데스크에서 아버지 인접 사항을 등록하고 검사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다른 환자 예약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배려를 해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진료비를 걱정하셨어요.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느냐는 생각이 맴도신 거죠. 우선 건강이 우선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눈에 처음 보는 기계를 댔고 몇 가지 질문했죠. 한국 의사분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아버지에게 질문했고 바로 옆에 있는 최첨단 기계를 통해 아버지의 눈을 검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현재 아버지의 시력은 어떻고 망막의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주고 더 자세한 설명은 진료실에서 일으켜주겠다고 했죠. 병원 입구부터 진료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검사 결과를 듣기까지 몇 주가 소요되는 독일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아버지를 진료했던 의사는 현재 진단받았던 발살바, 망막병증은 대부분 호전되었으나 노화 때문인 시력 저하와 사고 후유증이 겹치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악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따뜻한 위로까지 받으니 정말이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여러 시술이나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으니 한번 개선해보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수술 후 최소 2개월간은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바로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독일처럼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간을 넉넉하게 3주 정도 잡았어요. 수술 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침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저도 덩달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최소 3일 정도 걸리겠다는 예상을 하고 이후에는 아버지와 한국 여행을 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안과에서 시력 검사지를 받아들고 근처에 있던 안경원으로 향했는데요. 친절한 안경사는 원하는 안경테를 골라보라며 친절하게 응대해줬죠. 깔끔한 매장에서 수많은 안경 중에서 저와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 안경을 하나씩 고를 수 있었어요. 안경테를 고르고 며칠 뒤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려던 순간 안경사는 작업이 밀려 있어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 근처에서 식사하고 오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저는 황당했지만 가게를 나와서 맛있는 한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생각보다 식사를 빠르게 마쳐서 1시간 30분 뒤 안경원으로 갔어요. 우리가 미리 왔으니 조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안경이 완성됐다고 하더군요. 고작 1시간 30분 만에 안경 2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었다면 안과부터 안경 제작까지 한 달은 소요됐을 겁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왜 빨리 한국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안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가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까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나라였죠. 한국 온 지 하루 만에 안경을 쓰고 몇 개월 만에 선명한 세상과 아들의 얼굴을 본 아버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와 시력 저하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들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 뒤 남은 일정을 모두 서울 구경하며 우리는 아버지 생신 때 병원에서만 있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으로 재미있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었죠. 3주간의 일정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너무나 쾌적한 공항 상태에 정말이지 한국에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시간에 맞춰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에서의 3주를 회상해봤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방문하게 된 한국이었지만 늦게라도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독일에서 우리 가족이 가지 못했던 여행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안전한 여행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이지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한국에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왔습니다. 언젠가 또 가족들과 한국에 방문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독일의 루카스 씨 사연 어떠셨나요? 저희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사연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란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